하이엄, 여러분 이제 한 살 더 먹었겠네요. 어떡하냐? 다들 늙어가고 있어. 나이는 먹지만 적어도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어리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행히 아직 어려서 노화는 많이 피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직격으로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월요는 뭐 빨리 해달라, 언제 올라오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이미 늦었죠. 새해가 바뀌니까 그런가 아무튼 절기 바뀌기 전에는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없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뭐 급하면 핸드폰 켜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말하고 끊고 싶지만 그래도 형식이 있기 때문에 형식 지켜서 올리려면은 그 촬영하는 주말 정도를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주만 봐도 되는 사람이면 하루 종일 얘기해드릴 수 있을 텐데 이것저것 해야 할 게 많다 보니까 늦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안 망하고 꾸준히 하는 것에 의미를 두면 어떨까라고 비겁한 변명을 해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긴 한데 이번 달은 늦기도 했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짧게 후다닥 요약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핵심적인 거 알려드릴 거고 뭐 띠별이라든지 오행별이라든지 뒤에다가 알려드릴 거니까 뒤에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민년이 마지막 달이죠. 막달이 개축월이라는 것도 주는 의미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개축은 60갑자 중에 50번째 글자예요. 내년이 개수기도 하고 검은 토끼의 해가 온다 이런 말 매스컴에서 많이 하잖아요. 개수가 수의 기운이라 검은색이고 축토가 띠로는 소띠니까 검은 소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월에 설도 있고 하니까 설 지나면 다음 달 아닌가요 하실 텐데 사주는 절기로 보는 거라서 1월 6일부터는 아직은 개축월이고 한 2월 4일 정도까지가 개축월의 기운에 속합니다. 설이 지난다고 해도 이민년에 속하는 거죠. 절기는 소환에서 대한을 지나갑니다. 보통 대한이 큰 추위라고 하긴 하는데 소환이 훨씬 추워요. 살을 애는 추위라고 하죠. 소환에 생긴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추위가 길고 오래 간다는 의미예요. 이민년의 끝이기도 하고 겨울의 끝이기도 하죠. 개수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십천간의 끝이고 축이라는 것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의 끝입니다. 천지가 다 끝이에요. 하늘의 운행도 한 바퀴 돌고 인간의 시간도 한 바퀴 돌았어요. 60갑자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장 많은 체력이 바닥나고 지치는 시점이 개축이에요. 그래서 지난달에 건강적, 체력적, 정신적으로 많은 무리가 와서 지쳐있는 분들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아프거나 다치는 분들도 많고 이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중도 다소 증가할 수 있고 단 것도 당기는 시기입니다. 이민년에 개축월이 왔다는 것은 내가 올해 준비했다거나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미흡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떤 방해나 어려움에 처했을 수도 있고 변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해나가면서 한 해를 지나오셨을 텐데 개축월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민년의 시작 내지는 그 전의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선택들을 돌이켜보거나 번복할 수도 있고 다시금 그때 의지를 다져서 실행해 보고자 하는 거죠. 먼저 과거를 돌아보고 리뷰하는 것이 선행이 될 거고요. 사주에 따라서 과거를 굉장히 곱씹게 만드는 사건이라든지 시간이 될 겁니다. 고통스럽다기보다는 자기가 아쉬움이 좀 남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하는 건지 주변의 요구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건지는 사주를 봐야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과거를 돌이킬 수 있다면 더 나은 선택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이민년 자체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의문, 나는 누구일까? 어떤 길을 가는 게 옳을까?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뭘까? 이런 의문과 공포가 마음속에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자신의 부족했던 기초를 다질 만한 기회가 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실수나 부족함을 메우는 시간으로 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령 직장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 경쟁에서 뒤처졌다면 그거에 분해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현재 있는 직장에 대해 불만이 가득 쌓였다면 왜 이 회사를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기대했던 포인트가 변질이 되었다면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 변화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주에서 화의 기운이 충분하다면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화생토가 잘 되고 훼손되지 않았다면 이미 변화를 많이 주셨을 거예요. 가장 많이 이직이나 이동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건 천간의 병정화의 기운이라고 봐야 돼요.
어지간한 화로는 극복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민년 개축월 정도의 화로 극복한다는 건 내가 지긋지긋한 것들과 이별하고 바꾸겠다는 의미예요.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뭐 제가 모든 사주를 다 봐드리거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여름생이거나 화일간, 지지에 사화나 오화, 미토가 있는 분들, 띠로는 뱀띠, 말띠, 양띠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화의 기운이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반면에 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다면 남들은 변하는데 나는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머문 곳의 체질을 바꾸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화는 내가 떠나서 변화하고자 한다. 수는 내가 있는 곳의 체질을 바꾸고자 한다예요.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하니까 내가 고치던 상대방을 고치던 시스템을 고치던 해서 버티는 거죠. 일종의 리뉴얼에 가깝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는다는 뜻도 돼요. 근데 수기운들이 많은 분들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가 개묘년까지도 넘어가요. 짧으면 3월 후반까지 4월 초까지도 넘어갑니다. 사단이 난다면 그 시점이 될 텐데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월마다 운에서 좀 방향을 잡아 드릴게요. 혹시 제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라이브 할 때 이걸 말 좀 해주세요. 수 많으신 분들은. 뭐 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거 써줘야 기억하지. 나도 한 번에 이거를 방송하면 너무 많이 말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약속하거나 그런 것도. 아무튼 겨울생이나 수일간 지지에 해수나 자수, 축토가 있는 분들, 띠로는 돼지띠, 쥐띠, 소띠 같은 분들은 그냥 수의 기운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벌써 채팅에도 정축에 지지가 토인데 퇴사했다, 병화인데 이민년에 이직했다, 이런 분들 제일 많은 케이스일 겁니다. 왜냐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기사일주 지지에 사오미인데 이직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제네럴 리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선이 이 정도 선입니다. 최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맞게끔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 세부적인 사안들 막 될까 안 될까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사주를 봐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두리뭉실하다는 점은 어쩔 수 없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목금도 말해달라고 하겠죠. 사주가 전반적으로 목의 기운이 주도한다고 하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마음이 즐거워지는 쪽으로, 몸은 여유롭고 쉴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바꿔야 돼요.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지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면 같이 일하는 멤버들이 성과가 안 나는 저성과자들이 섞여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야 된다. 내지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트러블들이 있는 거예요. 목으로 넘어가면은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걸 하겠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달라요. 떠난다 안 떠난다라는 건 그냥 현상일 뿐인 거고 마음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보통 목들은 놀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해요. 쉰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한 해 동안 이러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 템포 쉬어가자, 너무 달리면 번아웃이 올 것 같다는 생각들이죠. 봄생들이나 목일간들이나 뭐 가불목이죠. 지지에 인목, 묘목, 진토가 있는 분들, 띠로는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인 분들은 목의 기운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여행을 가든지 외국을 나갈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제주도를 가든지 뭐 동네 산책을 하든지 마음을 좀 비울 수 있는 거, 내가 즐거워지는 무언가를 집중해서 즐기는 것도 돼요. 시간 낭비를 좀 해도 된다. 뭐 게임을 하셔도 되고 음악을 들으셔도 되고 뭐 그런 거 하세요. 왜냐면 목들은 너무 시달리고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회 보러 가도 되고 그런 거 예능 같은 거 보시고 막 즐거워 하신다든지 문화생활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신다면은 얻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좀 쉬어야 돼요. 자, 금의 기운은 뭐겠어요? 금은 마지막이니까 좀 디테일을 나눠줄까? 금들은 내가 꿈꿔왔던 만큼 기대치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금기운들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천간에 경금, 신금 투간하신 분들 있잖아요. 현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쌓여 있어요. 근데 이건 현재인지 2022년 이민년에 대한 부분인지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보통은 그 1년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기대했던 만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경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불만족스러워서 내가 작년 대비해서 바꾸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이쪽으로 가시고요. 레벨업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 기준에선 레벨업인데 사실은 퇴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금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객관적이지 않은 관점을 가졌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금은 내가 준비를 충분히 했으니까 버틸 여력이 있다, 짬밥이 쌓였다, 경험이 충분하다, 이런 위기 같은 것들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금이 있으신 분들은 사주의 목만 어느 정도 갖췄다면 대단히 발전적인 기회가 되실 수가 있어요. 지지 신금이랑 띠는 뒤에서 붙여서 설명을 할게요. 사주라는 게 결국은 대세를 판단해야 되고 내가 궁금한 부분들에 맞게 대단히 디테일하게 봐야 해서
이 세부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까다로워요. 한 글자 차이로도 하늘과 땅 차이이긴 한데 되도록이면 그냥 맞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알아들으실 수 있게끔 디렉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애운도 말씀해달라고 하시는데 천간별에서도 해달라고 막 난리를 치신다든지 이러는데 그냥 퉁쳐서 이번이 사실 이민년의 마지막이에요. 끝까지 들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드리자면 개묘년에는 무언가를 바꾸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키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수를 만들고자 하면 이번 달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년에 개묘라는 운이 오는 건 변하지 않는 상수인 거죠. 수학 얘기 싫어하지만 수학 아니야 이거는. 누구에게나 한 달이 지나면 개묘년이 다 와요. 똑같이. 안 오게 할 수도 없고 늦게 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만든다면 이민년에 만들어야 돼요. 이민년에는 바꿀 수가 있어요. 개묘년 넘어가면은 못 바꿉니다. 이거를 잘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번 달은 그러니까 기회인 거예요. 뭔가 바꾼다라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달에 고백을 하거나 최소한 소통의 창구라도 만드는 시기예요. 톡이라도 하나 남겨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라도 남겨놔. 그냥 뭐 하나 만들어놔. 건덕지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주에서 금생수가 잘 안 된다면 안 해요. 이거를. 특히나 경신금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나 언제든 고백할 준비 돼 있어. 나 언제든 집어 던질 준비 돼 있어. 이런 거예요. 토도 비슷해. 토 왕하신 분들도 지를 준비 돼 있어. 근데 토가 왕하다는 건 지를 준비가 되어 있으나 내가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경신금은 밟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 지지로 신유술, 원숭이띠, 닭띠, 개띠도 돼요. 사주가 금이 부족하거나 금이 있는데 금생수가 안 된다면 어차피 그 사람한테 고백해봤자 나한테 좋은 소리 안 나올 것 같고 날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실행을 안 해요. 금이 없는 사람들이 실행을 안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안 해요. 비관적이 됩니다. 이번 달에 비관적이신 분들은 금이 약하거나 금이 망가졌거나 없으신 분들입니다. 이건 비단 연애뿐만 아니라 퉁쳐서 실행력이라는 측면을 봐도 돼요. 금이 없으면 뭐를 잘 하고 싶지 않고 의욕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사주에 금기운이 있는 분들 자체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다. 술토 정도만 있어도 안 해요. 변수를 이번 달에 작게라도 만들어 두시면 그게 23년에 정해진 운명을 뒤틀어버릴 소용돌이가 되실 거니까 그게 연애가 됐건 어떤 사람이랑 인연의 계기를 만들건 친구든 비즈니스든 뭐든 밑밥을 깔아두세요. 사회적으로는 개묘년 앞두고 점점 사회 분위기가 양극단으로 갈릴 거예요. 중간층 없이. 의견 수렴이 안 되고 각자 다른 얘기가 많을 겁니다. 회사 같은 데서 회의를 해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도 않을 거예요. 아마 벌써 그런 기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안 좋은 얘기 같은 걸 하면은 맞춰도 사실 뭐 이거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돼. 서로 의견이 수렴이 안 되겠다. 서로 부딪힐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차피 내가 설득할 수도 없는 거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유연함을 발휘하면 나는 부딪히진 않는 거지. 올해 초니까 직장인들이 뭐 연말평가 같은 것도 나오고 할 텐데 자기 성과가 생각보다 안 나오기가 쉬워요. 다들 보수적이고 빡빡할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예민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고 싶은 말들이 무척 많지만 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천간별 운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다 말해줘서 천간별 운세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아무튼 여기까지 1월 개축월 전체적인 맥락을 사주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되도록이면 자기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뭔가 사고치거나 실행하지 마세요. 필요한 글자들 다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시기에 도전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주이신 분들 아까 말씀해드렸죠? 그 큰 리스크 안고 뛰어 들어가야겠죠? 자신감 있게. 세부적인 거는 천간별 운세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좆댓9R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빠이염 안녕.